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최근 이제 뉴스를 보면 이른바 묻지마 범죄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는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이 일면식 전혀 없는 30대 남성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차 시비 끝에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신문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또 사소한 말다툼이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결과들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범죄자들의 심리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범죄를 분석하고 범죄자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상하 씨 소개 부탁해요. 범죄는 흔하다. 그러나 논리는 흔치 않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범죄 수법. 그 범죄를 분석해 범인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셜록 홈즈. 수많은 범죄 사건을 통해 범인의 마음을 읽는 범죄학자 한국의 셜록 홈즈. 10길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노원구 세모녀 스토킹 살인, 정인이 아동학대, 화성 연쇄 살인 등 수많은 사건을 들여다보며 악의 마음을 읽어내는 오윤성 교수. 우리가 몰랐던 범죄 사건 속 단서, 그리고 오윤성 교수의 이야기까지 저 상하가 한번 제대로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1세대 범죄 심리 분석가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뉴스에서 이렇게 함께 뵙다가 이런 토크 프로그램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좀 어떠신가요? 세월호 때부터 제가 이제 쭉 이 OBS에서 활동을 해 왔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오윤성의 사건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뭐 활동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새롭고 또 새로 뵙는 분들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윤성 교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범죄 심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컨대 이제 반사적인 행동, 뭐 재치기라든가 딸꾹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그렇죠. 튀어나오는 거지만 예컨대 오늘 뭐 점심 때 어떤 메뉴를 먹을까? 뭐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먹었던 거하고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범죄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이치가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것이 어떤 범인의 심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학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식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그 양육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유전과 양육이라고 하는 양대 축이 있는데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범죄 생물학이라든가 범죄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범죄 심리를 통해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반 심리도 읽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범죄자의 심리를 읽는 건 얼마나 어렵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처음에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군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범죄 심리학 분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남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 있는 뭐 저 동기생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분들이 많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 전공과 또는 그 이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매칭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사실 이와 연관돼 가지고 저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쳤던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로버트 레슬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군인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FBI 쪽으로
전직을 하셔가지고 요즘 많이 쓰는 그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네. 이 시리어 머더 또 시리어 킬러 이 용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로버트 레슬러라고 하는 이분의 그 책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석사 과정을 끝나고 이제 그 박사 과정을 가게 된 동기는 지금 이제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김보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좀 그쪽 분야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셔서 결국에는 이 범죄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 이쪽 분야에 이제 발을 딛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1세대라고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죠. 당시에는 정말 주변에서 뭐 동기분들이나 선후배 이 학문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권유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롤모델이 있다고 하셔도 선택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맞으셨나요? 로버트 레슬러라고 하는 그분이 그 프로파일러였어요. 그 범죄를 분석하면서 심연을 너무 깊게 들여보지 마라.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경고까지 하신 분인데 네. 저는 그런 것들에 접하면서 하나씩 분석하고 또 해결하고 또 뭔가 퍼즐을 맞춰 나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좀 그 저에게는 흥미있는 그런 분야였다라고 봅니다. 적성에도 잘 맞으신 거고 또 이끌어주시는 분도 뭐 계셨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건들 보면 이제 노원구 세모녀 스토킹 살인 사건 그리고 우리 안타까웠던 정인이 아동 학대 사건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됐던 사건들 뭐 직접 분석을 하셨습니다. 여러 사건들 참 기억에 많이 남으실 텐데 그 중에서 좀 꼽아 주신다면요.